자, 관계사 우리 오늘 며칠이지? 2월 26일 월요일 중학교 1학년 진도 관계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관계 대명사 뭐 후 위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관계 대명사 that what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관계 부사 이야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 위주로 좀 해볼 텐데, 처음에 우리 개념을 좀 잡아봐야 되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관계사인데요. 관계사는 종류가 두 개를 합쳐서 관계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계 대명사가 있고 관계 부사가 있습니다. 뭐 복합 뭐 붙은 것도 있는데 그거 일단 빼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오늘은 관계 대명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이름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관계 대명사. 우리가 대명사는 뭔지 압니다. 그렇죠? 대명사가 뭐죠? 앞에 나와 있던 명사를 대신해서 또 쓸 때 쓰는 거죠. 남자 이름이 나왔으면 he로 바꾸고, 여자 이름이 나왔으면 she로 바꾸고, 사물의 이름이 있었으면 is로 바꾸고. 그래서 대명사는 우리가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거고, 그럼 이 관계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연결입니다. 연결. 문장 연결이라고 써볼게요. 여러분, 문장을 연결해주는 애는 원래 누굴까요? 연결해주는 애. 접속사. 자, 관계 대명사는요, 접속사가 하는 일과 대명사가 하는 일을 동시에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연결을 해주면서 명사를 대신해서 쓴다 인데요. 자, 종류를 먼저 얘기를 하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종류는 who가 있고 which가 있고 that이 있고 what이 있습니다. 총 4가지입니다. 자, 관계 대명사는 종류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who가 있고 which가 있고 that이 있고 what이 있는데, 여기서 사실 어디서 끊어야 되냐면 우리 책은 이렇게 끊겨 있거든요. who, which랑 that, what을 끊어놨는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끊어야 됩니다. who, which, that의 성질이 같고요. what이 성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who, which, that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what을 따로 보시는 게 맞아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그가 차를 하나 샀습니다. 그 다음 자, who, which, that은 일단 who는 사람을 가리키고 which는 사물을 가리킨다라고 먼저 설명을 할게요. 사물, 동물. 자, 2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앞에 하나의 문장, 마침표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뒤에 또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2개의 문장이 있을 때 관계 대명사를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 중복되는 명사를 먼저 찾으시면 됩니다. 뭐가 있죠? 그렇죠?
여기도 차가 있고 여기도 차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대신해서 쓸게요. 아까 사물은 어떻게 쓴다고? 네, 위치를 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얘 있죠, 얘. 얘한테도 이름을 붙여줍시다. 뭐라고 붙일까?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선행사라고 부를게요. 선행사.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쟤는요, 이름을 선행사라고 붙일게요. 그 다음에 뒤에 저 지운 저 더 칸은요, 사물이기 때문에 위치로 대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 연결하면 되죠. 연결 어떻게 하냐면 선행사 뒤에다가 관계사 절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앞에는 우리가 건드릴 게 없죠. 자, 얘가 선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위치 바로 붙여주시면 돼요. 남은 거 다 데리고 이 선행사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마침표가 돼서 연결도 되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용어 정리 한번 합시다. 용어 정리. 우리 in the morning을 뭐라고 부를까요? 해석 말고 얘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면 될까? 제일 앞에 저 in이 뭡니까? 전치사죠. 단어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단어가 여러 개 모였으면 뭐라 부르지? 구라고 부르죠. 전치사 구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대시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어 동사가 있으면 그걸 뭐라 부르죠? 주어 동사에서 뭐라 부른다고? 문장이라고 부르죠. 맞? 문장이라고 부르는데 조금 다르게 절이라고 부릅니다. 절.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으면 그냥 대절이라고 불러요. 대수로 시작하는 절이라고 해서. 전치사로 시작하면 전치사 구라 부르고 대 뒤에 주어 동사 있으면 대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를까요? 뭘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관계대명사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관계사 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문장을 합쳤어. 그러면 자, 아까 다시 처음에 있던 이 두 문장으로 올라가 볼게요. 우리가 연결을 해주려면은 이렇게 써도 되잖아. He bought a car and it was blue라고 써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저렇게 관계대명사나 who, which, that을 쓰는 이유가 뭘까? 의미가 다릅니다. 이렇게 쓰면은 그냥 그는 차를 샀습니다. 근데 그거는 파란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처럼 관계사를 써서 합치게 되면은 이 관계사절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의 정확한 이 문장의 정확한 해석이 뭘까요? 그는 파란 색깔인 차를 샀다가 되겠죠. 관계사절은 뭐뭐한, 뭐뭐하는, 뭐뭐인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선행사는 명사죠. 맞습니까? 우리 맨 처음에 찾았던 게 중복되는 명사를 찾았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선행사가 명사가 되는 게 맞겠죠? 우리 그러면 명사를 수식해주는 애가 원래 누구라고 부릅니까?
명사 수식해주는 애가 뭐지? 형용사죠. 형용사가 명사 수식해주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형용사절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관계사절이라 부를 때는 생긴 거 보고 부르는 거고요. 형용사절이라고 부를 때는 역할 가지고 부르는 겁니다. 자, He bought a car. The car was blue에서 중복되는 명사를 찾아서 사물은 위치로 바꾸고 앞에 있는 애는 선행사가 됐는데 이렇게 합쳤습니다. 그쵸? 그리고 하는 역할은 뭐다? 선행사를 수식해준다. 이걸 해석하실 때 그는 차를 샀는데 그 차가 파란색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파란색인 차를 샀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됐니? 이거는 용어니까 이렇게 부르면은 이거구나 라고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관계사로 시작하는 절이기 때문에 관계사절, 그 다음에 하는 역할은 명사 수식이기 때문에 형용사절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됐니? 사람 예문 하나 더 해볼게요.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을 한번 합쳐봅시다. 자, 맨 처음에 뭐부터 찾아야 됩니까?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 중복되는 명사를 찾아야 되죠. 당연히 누군데? 텀이랑 he죠. 자, 탐은 뭐라고 부를 겁니까? 선행사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그 다음에 he는 사람이니까 who라는 관계 대명사를 쓰겠습니다. 자, 이제 문장 합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 관계사절을요, 통째로 어디 뒤에다가 붙이면 된다? 선행사 뒤에다가 붙이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나와? Tom, who played games all night. 그 다음에 요거 마저 써야 되죠. Woke up late. 그 다음에 관계사절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누구 수식해준대 여기서는? 선행사인 탐을 수식. 자, 선행사 수식. 그래서 관계사절은 이렇게 괄호 표시를 항상 해주세요. 선행사 수식입니다. 하는 역할은 선행사 수식입니다. 그러면 이건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밤새 게임을 했던 탐은 woke up late. 늦게 일어났다. 문장 합치는 거는 어렵지 않죠? 여기서 무슨 문제 많이 나올까요? 원래 탐이 주어고 woke up late가 동사고 he 주어에 played 동사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밑에 파란색 글씨가 되면서 탐 주어의 동사 어디 갔습니까? 여기 뒤로 갔죠.
주어 동사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 내기 좋을까요? 수일치, 시제일치 문제 내기 좋죠. 주어 동사 거리가 멀어지면은 수일치, 시제일치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다시. 여기 들어갈 말은 뭘까요? 여기는 동사 자리입니다. 여기 형용사니까. 형용사는 무슨 동사랑 같이 쓰죠? 비동사랑 같이 쓰죠? 여기 들어갈 비동사는 뭘까요? 자, 요렇게 보면요. 여기에 is가 들어갈지 are이 들어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위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모르잖아. 누굴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선행사를 보면 알 수 있죠. 선행사를 보고 맞추시면 됩니다. 괜찮니? 됐니? 자, 여기까지 괜찮죠? 문장 두 개 합치는 거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같은 중복되는 명사 찾아가지고 지우고 앞에 있는 애는 선행사라 부르고 뒤에 있는 애는 사람이면 후로 바뀌고 사물이면 위치로 바뀌어서 하는 역할 뭐라고요? 선행사 수식. 앞에 있는 이 명사 수식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한, 뭐뭐하는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명사를 수식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걔를 형용사절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형용사가 하는 일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됐죠? 자, 그래서 사람일 때도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Tom woke up late랑 he played games all night이랑 탐이 선행사가 되고 he가 후로 바뀌고 선행사 뒤에 저 관계사절을 통째로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보다 주어 동사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수일치나 시제일치 문제, Tom woke up 저런 수일치, 시제일치 문제가 나오기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이 자리에 is가 들어갈지 are를 들어갈지 고르라고 하는데 위치를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봐야 알 수 있다? 앞에 선행사를 봐야지 알 수가 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됐니?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종류가 4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what은 지금 안 하고요. who, which, that 이야기만 할게요. 여기서 좀 더 확장되는 애가 있습니다.
격으로 한 번 더 나눌 수가 있어요. 주격이 뭐지? 어느 자리에 쓸 때 주격 씁니까? 주어 자리에 쓸 때는 주격으로 써야 되죠. he, his, him, his가 있을 때 주어 자리에 쓸 때는 당연히 우리가 he를 쓰잖아요. him이라고 안 쓰듯이. 똑같은 거죠. 목적격은 목적어 자리에 쓸 때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후에 m을 괄호를 쳐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지? who라고 써도 되고 whom이라고 써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격 whose랑 whose of which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요 책이란다. 요 종류 이거는 무슨 책을 사도요. 관계대명사 설명할 때 제일 첫 페이지 항상 이 표가 나와 있습니다. who, which, that 하고 whom, which, that 하고 whose, of which, whose, x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나와 있으니까 종류는 알아두시고. 자, 여러분 쌤이 지금 예문을 2개를 썼잖아요.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더카랑 he 무슨 공통점이죠? 제가 다 주어를 지웠죠. 주어. 여기서도 주어였잖아. 얘도 주어고. 그죠? 이번에는 목적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집은 뭐 크다라고 합시다. 그냥 짧은 걸로. He built 이 집을 할게요.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중복되는 게 뭐가 있죠? 하우스랑 이시죠. 자, 그러면 앞에 하우스는 우리가 선행사라고 부릅시다. 뒤에 있는 이 사물이니까 뭘로 바꿀까요? 위치로 바꿉시다. 근데 여러분 목적어를 지웠죠. 맞습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 이건 무슨 격이다? 목적어 자리에 썼으니까 목적격입니다. 아까 위에서 이 위치는 무슨 격일까요? 똑같이 생겼지만 주어를 지우고 썼으니까 얘는 주격이 되겠죠. 다른 거 차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어를 지우고 썼기 때문에 얘는 주격이고요. 얘는 목적어를 지우고 썼기 때문에 목적격입니다. 자, 그러면 문장 합쳐봅시다. 선행사 뒤에다가 the house 어떻게 쓸까요? 선행사 바로 뒤에 뭐가 붙는다? 관계 대명사가 붙어야 돼요. 그럼 바로 뒤에 올 단어는 뭔데? 선행사 바로 뒤에 관계 대명사가 붙어야 됩니다. 그럼 바로 뒤에 뭘 붙인다? 위치. 얘를 먼저 붙여야지. 위치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저 he built를 뒤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얘를. 그 다음에 괄호를 이렇게 쳐주고 남은 거 여기 was big 마저 써주시면 되죠. 해석할 때는 그가 지은 그 집은 컸다 이렇게 되죠. 뭐뭐한 그가 지은 그 집은 was big이었다. 자, 이거는 무슨 격이라고? 목적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오케이. 사람도 한번 해볼게요.
She moved to 뭐 서울이라고 합시다. 그녀는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가 그녀를 좋아했어요. He liked her. 여기서도 똑같이 이 여자랑 이 여자가 같은 여자니. 이거 지우고 뭐라고? 우리 whom이라고 쓸게요. 뭐도 된다고 대신에 who도 됩니다. 근데 주격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whom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she가 선행사가 되니까 우리 문장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she 쓰고 그 다음에 whom 그 다음에 he liked 먼저 이거 나와줘야 되죠. 같이 이거 붙어 있었던 거니까. 그 다음에 moved to 서울.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된다.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된다? 그가 좋아했던 그녀는 서울로 이사를 갔다. 괜찮니? 그러면은 자 마지막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자. whom 대신에 who를 써도 된다라고 했고 위치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주격도 위치고 목적격도 위치 똑같이 생겼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위치를 봤을 때 이게 목적격인지 주격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일단 괄호를 이렇게 치세요. 그리고 이 위치 뒤에서 잘라보세요. 그 다음에 이 뒤에를 봐. 뭐가 있습니까? 주어랑 동사가 있죠. 뭐는 없어. 목적어가 없죠. 있어야 되는데 없죠. 누가 목적어인데? 얘가 목적어죠. 그래, 목적격인 거죠. 아까 이 위치 좀 지저분한데 위치 뒤에 잘라보세요. 바로 동사 튀어나왔죠. 주어가 누굽니까? 위치죠. 얘가 무슨 격이다? 주격이 되는 겁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불러요. 얘를.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괄호를 일단 치고 잘라서 여기를 보세요. 여기 만약에 주어가 없다. 그럼 얘는 무슨 격? 주격이고 여기 만약에 목적어 없으면 얘가 목적격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우리 설명 아직 남은 거 있거든요. 하고 문제 풀어보고 그럽시다. 책이요. 진짜.
자,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요것만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우리 책에 보면은 엄청 간략하게 내용을 엄청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일단 책에 있는 거 단순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우리가 관계대명사에 격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소유격 이야기를 안 했죠. 소유격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기 전에 아까 목적격에서 하나 얘기할 게 뭐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위치를 안 써도 됩니다. The house he built was big. 이렇게 가도 괜찮다라는 거. 아까 whom도 생략이 가능해요. She, he liked, moved to Seoul.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요거 하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유격 관계 대명사 한번 해볼게요. 그가 그 집을 지었다고 다시 해볼게요. He built the house. 뭐냐? 그 다음에 여러분 사물의 소유격 it's가 뭐죠? it's가 뭡니까?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그것의라는 뜻이 있죠. 맞니? 자, 이 소유격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복되는 게 뭡니까? 집이랑 이걸 굳이 쓰자면 그 집의가 되죠. 맞니? 그래서 중복되는 건 얘랑 얘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저 하우스가 선행사가 되겠죠? 소유격은 it를 지우고 뭘로 바꾼다? whose로 바꿉니다. 그러면 문장을 합치면 어떻게 돼? He built the house 그 다음에 whose roof가 되겠죠. 그것의 지붕이 파란색이. 그래서 whose를 이렇게 썼습니다. 되겠니?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는 그것의 지붕이 파란색인 집을 지었다. 그래서 whose를 it를 지우고 그걸 whose로 바꿔서 문장을 이렇게 합칩니다. 사람도 한번 적어볼게요. She was Jane이라고 해볼까요? Jane was shocked. 충격을 받았습니다. her purse. 그녀의 지갑이 was stolen. 도난을 당했습니다. 여기서도 중복되는 게 제인이랑 그녀의라는 소유격이죠. 그러면 이걸 지우고 뭘로? whose가 됩니다. 앞에 있는 제인이 선행사가 되겠죠. 그러면 문장을 합치면은 제인 뒤에 어떻게 붙일까요? 제인 뒤에 이게 통째로 붙어야 되겠죠. 제인 whose purse was stolen was shocked. 그리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녀의 지갑을 도난당한 제이는 충격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괜찮니? 소유격을 지우고 whose로 바꾼 겁니다. 오케이. 근데 아까 집 이야기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집은요, whose 말고 하나 제가 더 적어 놓은 게 있었죠. whose 말고 of which도 있습니다. 사물일 때. 자, 그러면은 이 whose 대신에 of which를 써도 돼요. 대신에 루프 쓸 때요. 더 루프라고 쓰셔야 됩니다. 더가 붙어야 됩니다. of which를 쓰게 되면은. 그 다음 여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두 개 자리 바꿔도 돼요. 더 roof of which로 바꿔서 써도 됩니다. 들었니? 사물 선행사일 때요. whose를 이렇게 써도 당연히 되고요. of which 쓸 때는 뒤에 뭐가 붙어야 된다? 더가 붙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자리를 또 바꿔서 써도 됩니다. 총 3개가 나와요. 3개. whose랑 of which 더랑 더 명사 쓰고 of which. 요게 소유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얘는 생략이 안 됩니다. 아까 생략 가능한 애는 누구만? 관계 대명사 중에 생략 가능한 애는 누가 있었죠? 무슨 격일 때? 목적격 관계 대명사만 생략 가능합니다. 됐니? 목적격 관계 대명사만 생략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짧게 설명할게요. 짧게.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는 선행사가 있고요. 괄호를 제가 치자라고 했죠. 수식해주니까 뭐뭐하는 선행사, 뭐뭐한 선행사 이렇게 형용사처럼 해석을 하자라고 했는데 문장을 보다 보면은 콤마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콤마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있는 게 있어요. 얘는 콤마가 없습니다. 이름은 제한적 용법이라고 불러요. 한정적 용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얘는 콤마가 있으면요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차이냐면은 제한적 용법, 한정적 용법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뭐뭐 하는 선행사, 뭐뭐 한 선행사 이렇게 수식해주는 관계인데 얘는 계속적 용법은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계속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는 그러면 이 문장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는 집을 지었다. 그리고 그것은 컸다. 그냥 수식이 아니라 그냥 앞에서도 그냥 쭉 해석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는 집을 지었다. 그 다음에 그냥 위치 같은 건 그냥 그것은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것은 was big, 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달라요. 자, 이거 마지막 예문만 보고 책으로 넘어갈게요. 비슷한 거 같은데 뭐가 다르냐? She has a son. 요렇게 생긴 거. Who is a
teacher라고 해볼게요. She has a son, who is a teacher. 자, 콤마 하나가 있고 없고. 자, 위에 거는 어떻게? 그녀는 의사인 아들이 한 명 있다죠. 밑에 거는 그녀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는 의사이다. 위아래 다른 점이 뭘까? 위의 문장에서 이 여자의 아들이 총 몇 명일까요? 밑에 문장에서는 아들이 몇 명일까요? 이 여자는. 밑에 문장에서는 한 명이죠. 한 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명 있는데 걔가 의사래. 걔에 대해서 설명을 붙여준 겁니다. 위에 거는 의사가 아니구나. 티처인 아들이 한 명 있다 그랬죠. 그 말은 의사인 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백수인 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학생인 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위에는 모릅니다. 콤마 하나가 있고 없고가 정보가 아예 달라져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콤마가 있을 때는 이 who는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and, he 같은 걸로. 자, 콤마가 있으면 무슨 용법이라고요? 계속 설명해주는 계속적 용법입니다. 콤마가 없으면은 제한적 용법 또는 한정적 용법,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본 것처럼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콤마가 있으면 그냥 앞에서부터 뒤로 해석 쭉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해석에 맞춰서 and, he 같은 걸로. 그리고 그는 티처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 해볼게요. recognize의 뜻이 뭐죠? 이건 알아보다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I met my old friend, 콤마가 찍혀 있습니다. 콤마 who didn't recognize,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죠. 이거 who를 뭘로 바꿔 쓸 수 있을까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이거 남자애라고 합시다. 접속사 종류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뭐가 가장 잘 어울릴까? 그러나 그는 내 오랜 친구를 만났다. 그러나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로 바꿔 쓸 수 있는 겁니다. 책 확인해 볼게요, 이제. 자, 제일 위에 관계 대명사란 하는 일이 뭐다?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나는 프랑스어를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my friend가 who로 바뀌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격이 있습니다. 주격, 목적격, 소유격. 그 다음에 생략 가능한 애는 목적격밖에 없습니다. that 이야기는 뭐 다음번에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연습한 게 이겁니다. that은요 그냥 그겁니다. 아까 사람이면은 who를 쓴댔죠. 사물이면은 위치를 쓴댔죠. 사물이나 동물이면은 위치를 씁니다. that은요 다 씁니다. 그냥 사람, 사물, 동물 상관없이. 그래서 사람일 때 that 써도 되고요. 밑에 사물일 때 that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어포스트로피 s도 소유격이죠. The man's wallet. 그래서 이거를 whose로 바꿔서 이렇게 썼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물이나 동물일 때,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일 때는 which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the dog 대신에 which를 썼고요. the dog 대신에 which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주어를 바꿔 쓴 거기 때문에 주격. 얘는 목적어 대신 쓴 거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the legs of the dog. 소유격이죠. of를 썼을 때. 그 강아지의 다리들. 그래서 whose로 바꿨는데 of which로 바꾸고 the leg 앞으로 빠져도 된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of which the legs. 그 다음에 제한적 용법이 지금까지 얘기한 수식이고 계속적 용법은 콤마 찍힘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위에 거 보시면은 가수인 아들이 한 명 있다. 가수가 아닌 아들이 또 있는지 없을 수도 있죠.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아들이 한 명밖에 없고 걔 직업이 가수다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 자, 그래서 오른쪽에 관계대명사에서는 수일치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다고요? 주어 동사 거리가 멀어져요. 이렇게 수식해주면 얘랑 얘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 밑에 보시면은 어딨냐? 안 나와있네. 아까 선행사가 있고 여기 위치가 있을 때 여기 이를 쓸지 are를 쓸지는 누구 보고 고른다? 선행사 보고 골라야 된다라는 거. 주격 관계 대명사일 때는 여기 뒤에 동사 쓸 때 앞에 있는 애 잘 보고 골라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who가 의문사도 있습니다. 의문사는 누구의 뜻이 되는데요. 이건 별 뜻이 없어요. 대신 여러분 만약에 이 둘 중에서 누가 관계사고 누가 의문사인지 물어보면은 who 앞에 뭘 보면 되겠습니까? 사람 선행사가 있는 걸 보면 되겠죠. 지금 밑에 예문에는 the man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죠. 근데 위에는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얘기했는데 대부분 whose를 쓴다. of which 잘 안 쓴다라는 이야기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계속적 용법. 아까 콤마 얘기했죠. 콤마. 그리고 요 관계만. 콤마 that은 못 씁니다. 콤마 that 못 쓴다라는 거 좀 알아주세요. 콤마 who 돼요. 콤마 which 됩니다. 콤마 that은 안 됩니다. 요 관계만 풀어볼까요? 96페이지에 2번 잘못된 문장 incorrect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틀렸죠? 후. 저 괄호를 쳐보면 바로 뒤에 동사가 있다라는 건 그렇죠. 주격이라는 말이죠. 후로 붙이고 C번은 뭐가 틀렸는데? 후즈. 그렇죠.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 선행사가 존재하고요, 즉 명사가 존재하고요. 여러분 영어 쓸 때 my도 소유격이죠, your도 소유격이죠, his도 소유격이죠, her도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뒤에는 항상 뭐가 있을까요? 소유격 뒤에는 항상 명사가 있습니다. my ball, your book, 뭐 his wallet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소유격 관계 대명사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항상 뭐가 있다? 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whose는요 앞뒤에 뭐가 있다? 명사가 있습니다. 해석은 뭐뭐의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나는 그 여자를 아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뭐시기다 이렇게. whose는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앞뒤에 명사 찾고요, 그 다음에 뭐뭐의로 해석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숙제장에 요거 오늘 두 쪽 수업 시간에 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풀어서 이것도 마저 풀어옵시다. 두 쪽밖에 안 되니까 숙제장에 좀 체크 좀 같이 해주세요. 문제풀이 개념이해체 요거 두 쪽 95랑 96도 같이 풀어와서 다음 시간에 풀이해 보도록 합시다. 네, 고생하셨습니다.